play with Jane Alexander and James Cromwell, now on Broadway at the Hayes Theater through March 1st. Tickets are available at 2st.com. 10 years ago, the book The New Jim Crow helped ignite a movement against mass incarceration. Next time on the New Yorker Radio Hour, I'll talk with the author, Michelle Alexander. Millions of people have been relegated to a permanent second-class status. It wasn't a message people were eager to hear, but I think it is today easier to see. Michelle Alexander, next time on the New Yorker Radio. Tomorrow morning at 10 on 93.9 FM, WNYC. This is WNYC 93.9 FM and AM 820. NPR News and the New York Conversation. This is all of it and all this week. We've been lucky enough to spend some time with our WNYC colleague, Andrea Bernstein. You know her as the Peabody Award-winning reporter and co-host of the podcast Trump Inc., and now the author of a fascinating and perfectly timed book, American Oligarchs, the Kushners, the Trumps, and the Marriage of Money and Power. Today we're delving into the fifth and final act of the book, which is all about the Trump campaign.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또 딴 데로 가네요. 코스도 같고. 첫 번째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흔히들 이제 팝송, 고객들을 위해서 팝송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매장에. Let It Be라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비틀즈가 히트시킨 곡이죠. 벌써 한 50년 전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뭐 정말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정도 들은 곡인 것 같은데, 그냥 가사를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오늘 유난히 그 가사가 제 귀에 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가사처럼 이렇게 성경적인 가사가 없네요. 그래서 대략 뭐 가사를 줄여서 생각해 보자면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날에 기도를 하는데 성모 마리아께 기도를 드렸다. 근데 성모 마리아께서 하시는 말이 그냥 놔둬라. 그냥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애쓰고 뭐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놔둬라, 그 말이죠.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 어떤 응답일까요? 존 레논이 기대한 싱어죠. 싱어가 기대한 응답은 뭔지, 또 성모 마리아가 얘기한 응답은 뭔지.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주기도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Thine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길 바란다는 거죠. 100점짜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들인가요? 취직시켜 주세요. 봉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옆집에 사는 저 김씨 아저씨 얄미워 죽겠는데, 저 아저씨보다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하고 입사한 동기들 나를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좀 코 좀 납작 눌러놓게 좀 저 좀 먼저 승진시켜 주세요. 이런 거가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성모 마리아의 대답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그 대답이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고서 십자가 처형의 길로 끌려가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역할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셨어요. 100점짜리 기도죠. 근데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참 기도 제목으로 많이 올리기 좋아하는 뭐 기륭화복의 문제, 뭐 직장운의 문제, 재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가 제일 크죠. 사람들 돈 걱정이니까. 굳이 돈 걱정 안 해야 되는 사람도 걱정을 하죠. 옆집 사는 아무개 아저씨보다 내 재산이 좀 줄어들까봐. 또 뭐 친척들은 뭐 사촌이 됐든 뭐 아니면 심지어는 같은 형제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있는 동생보단 잘 살아야 되겠다. 형보다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배 아프다 갑자기 사촌이 땅 사니까 나 정말 못 참겠다. 뭐 이래서 기도하는 경우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의 땅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착한 사람의 땅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일군다, 계획을 잡는다 그런 걸 세워놓고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서 하면은 착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악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 아웃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어떤 확증을, 어떤 보장을 저희들한테 주시느냐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들어가서 잠을 잘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미 기도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팝송 가사를 들으면서 Thine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말이 생각이 나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촬영은 지난번에 독일하고 나치스 시대 독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전체주의 체제니까 북한을 좀 비교한 건데 조금 설명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마무리를 들어가기 전에 며칠 전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 양반이 미국 간의 관계가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가는 별도로 구애받음이 없이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세상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는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핵 문제야 해결되든 말든 게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한국의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제1의 가상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되고 수행이 되어지는 건데 그럼 북한이 핵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북한하고 저렇게 미국하고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거와 무관하게 남북 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그리고 북한이란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나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참 하도 한심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그런 한심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든지 그런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한국에 50몇 프로 되잖아요. 제가 들은 숫자가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요.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겠다고 지지할 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한 발언 같은 거는 정말 모든 여론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판을 가해야 될 의견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내놓고 인류 공동의 그 해악이라고 규정한 북한을 그렇게 감싸고 돌고, 북한이 뭐 핵을 가지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이 뭐 관계를 개선하겠다, 개선해서 뭐 김정은이가 좀 뭐 업적을 올리도록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 말 그대로 여적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 양반이 제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신남방 정책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맥센스예요. 누가 입안에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받아낸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입안을 했을 텐데, 참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건 좋은데 참 한심합니다. 어쨌든 다시 독일과 북한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체제 정통성이라는 문제를 제가 잠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통성의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체제의 도덕성이라든지 지도자들의 사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치스 독일이라는 체제의 특수성을 볼 때에 600만에 달하는 그 유태인을 학살을 했어요. 이건 인류 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죠. 이건 거기서 이미 원천적으로 나치스 체제는 절대적인 악이고 뭐 체제의 정통성이고 뭐 따질 여지 자체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민족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체제가 성립을 했고, 그 체제가 그 체제 안에서의 정통성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주입시키고, 그래서 체제의 안보를 유지해 나가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한번 뭐 이모저모를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절대 악에 해당하는 나치스 체제를 옹호하거나 뭐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일의 나치스는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정전협정이 됐잖아요. 종전협정이. 그거를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독일한테 가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상금을 다 내고 나면은 독일 경제가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독일이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피폐해지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최고의 매음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말하는 최대 섹스 인더스트리가 베를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보면은 그때 이제 한국의 산업화가 돼가지고 산업체에서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지방에서 많은 그 여성 노동자들이 상경을 했죠. 그래서 서울 또 경인 지방에 있는 업체들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얘기지만 그때 뭐 그런 분들은 뭐 공돌이 공순이 이런 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왜 또 그렇게 그런 야비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얕잡아 부르는 말을 잘 만들어내죠. 또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같은 민족뿐만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참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뭐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베를린으로 올라오죠. 올라오게 되면은 그 역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좀 쓸만한 여성들은 다 붙잡아가는 건 아니지. 꿰가지고 다 매음굴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 된 게 독일 베를린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를린 하면 참 독일 사람들의 성격만큼 참 깔끔하고 모든 게 오거나이즈되고
뭐 도덕적으로 뭐 참 명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 그 동성애 문제도 아주 심각해졌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나치스가 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 중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한 건데요. 히틀러가 그런 거를 어쨌든 정리를 한 거예요. 나치스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그런 어떤 그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 매음굴이라든지 또 특히나 동성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주 과학하게 다스렸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히틀러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생각하면 뭐 그건 뭐 고려 대상도 아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느 나라 전체주의 체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뭐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이란 같은데 지금 뭐 그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있었던 사담 후세인 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대체로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히틀러가 나름대로 클린했어요. 그리고 여성 문제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죠. 복잡하지 않았죠. 그래서 에바 브라운하고는 미스트레스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지내다가 자기가 권총 자살하기 전에 한 2주일 전인가에 죽기 한 10일이나 정도 남겨놓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리걸리 부부관계가 됐죠. 뭐 얼마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에바 브라운한테는 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자기는 아마 권총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말을 보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꾸려 나가는 그런 과정에 나름대로 생각도 많고 외로운 시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의 레니 스펜타일 갑자기 이름이 또 텅 트위스트 되네요. 그런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배우면서 감독이었는데 또 그 당시에 뭐 한 30대 초나 겨우 뭐 넘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배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총통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차저차해서 히틀러 총통이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저녁 몇 시쯤에 총통 관저로 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여배우 입장에서 얼마나 청천벽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최고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가 부르는 요청인데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온매부터 단장하고 총통 앞에 갔죠. 갔더니 총통하고 자기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디너 테이블 준비되어 있고, 물론 뭐 이제 옆에 뭐 와인도 따라주고 또 플레이트도 뭐 바꿔주고 하는 또 웨이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밥을 먹는데 뭐 레니 스펜타일한테 히틀러가 이제 뭐 이거저거 물어보고 연예계 돌아가는 영화산학교 돌아가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때 마침 이제 그 레니 스펜타일이 그 1933년에 있었던 뉴렌버그 나치스 전당대회 기록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걸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필름을 제법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펠스가 그거를 좀 퍼블리사이즈 안 하고 그거를 그냥 리젝트하게 되는데요. 리젝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록 영화 중간중간에 그 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치스 돌격대죠. 돌격대장. 나치스 돌격대는 이제 영어로는 스톰 트루퍼라고 그러는데 그거를